안녕하세요. MTN 한겨울사단의 신은경입니다. 어느덧 겨울이 온 것 같아요.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는데 우리 증시에도 찬바람이 좀 쌩쌩하고 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기아차와 관련된 악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시장 내 글로벌 불확실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예전에 한번 우리가 봤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더 재차 불거지고 있는 위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 재정 위기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은 이 이야기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란 나라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이 나라예요. 정말 작지만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만큼은 자이언트 저리 가라인데 유로존의 작은 악마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 실제로 이 그리스의 경우에는요. 유로존 내 GDP 대비해서 규모로만 본다면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이유를 보면 일단은 어떤 영향을 줬었는지 작년부터 볼게요. 아마 작년에 쭉 같이 시장을 대응해 보셨던 분들은 이때를 잊을래야 잊을 수 없으실 겁니다. 작년 8월 때쯤이었었는데 이때 시장이 급락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미국의 이중 침체 문제였었고 두 번째가 이 그리스의 디폴트 이슈였었죠. 자, 지금 그리스의 디폴트 이슈가 한번 나왔었고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의 GDP 대비해서 부채가 150%를 넘어섰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때 한번 이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리스에서 1차, 2차 총선 한다 만다 하면서 이슈 있었을 때가 바로 이때예요. 어느 정도 이 그리스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됐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더 수면으로 올라왔다라고 했었거든요.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난번에 이 그리스 1, 2차 총선 때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리스에서 처음에 디폴트에 대한 쉽게 이야기하면 파산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EU에서 구원의 손길을 뻗쳤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을 좀 곱게 써서 구원의 손길이지 여기서 그리스 죽으면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도와주려고 했더니 그리스의 재정 상태가 너무 방만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이미 빚이 너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EU 쪽에서 제안을 한 가지 해요. 너네 망하면 우리 다 같이 죽는다. 도와줄 테니까 돈 좀 아껴 써라. 긴축 재정을 요구를 하게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리스 측에서는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뉘게 돼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신민주당이죠. 신민주당 쪽에서는 우리 돈 아낄 테니까 우리한테 구제금융 좀 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반면에 급진 좌파당이었었죠. 시리자당 쪽에서는 뭐라 그랬었냐면 긴축 그런 거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민당이냐 시리자당이냐 1, 2차 총선까지 가려가면서 결국에는 신민당이 내각을 구성을 하게 됐죠. 자, 그런데 이 시리자당 쪽에서도 긴축을 무조건 안 한다라고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긴축이 모든 답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재정 긴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수 경제가 다시 마이너스로 들어가게 되죠. 안 그래도 지금 그리스 경제가 안 좋은데. 자, 그렇게 되면 세수도 감소하게 될 거고 자연스럽게 정부의 재정도 축소되고 경기 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팽팽한 접전 끝에 신민당이 내각을 구성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쉽게 이야기해서 이때 당시에요. 315억 원 가까운 구제금융을 받는 대신에 2016년까지 135억 유로로 긴축하기로 약속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구제금융이 이제 완료가 됐고 다시 시장은 조금은 안정화되나 했어요. 이제 이때 이후로부터 1차 구제금융만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걸로 안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 트로이카 실사단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IMF랑 유럽연합 그리고 ECB 측면에서 이 그리스를 계속해서 실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실사를 하면서 그리스가 얼마나 우리가 처음에 했었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나. 잘 지키고 있으면 우리가 2차 구제금융도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요. 그리스 의회 쪽에서 이 재정 적자 감축액 목표액을 이제 적어놨는데 그게 바로 189%라는 겁니다.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건 168% 정도였었고 최악의 사태로 가도 지금 트로이카가 예상을 했었던 게 거의 한 170% 정도였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수치가 악화가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 달력이에요. 11월 달 달력인데 자, 6일에 미국의 대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8일에 중국에서 정권 교체가 있죠. 이번 주에 빅 이벤트들이 끝나고 다음 주에 시작되는 빅 이벤트 중에 한 가지가 다음 주 월요일에 EU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과 관련된 논의가 나오게 될 텐데 이때 만약에 구제금융을 해주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당장 그 다음 날이죠. 13일에요. 그리스의 3개월 채권 만기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막지 못하면 다시 한번 더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시장 내 크게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리스에서 우리 흔히 이야기하죠.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그리스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얼마나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해서 호의적인 이야기가 나올지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에 대한 지원이 만약에 중단되게 될 경우에는 디폴트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전체적인 유럽 시장의 흐름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유로존은 그리스라는 작은 나라를 함께 끼고 가면서 그리스라는 아주 큰 폭탄을 같이 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그리스만 무너지면 괜찮지만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 그리스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고 순간적으로 채권 시장도 마비되고 금융 시장도 마비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유로존의 흐름들을 좀 살펴봤을 때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죠. 그리고 이 다음 주에 있을 이벤트까지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다음 주가 끝나는 때까지는 우리가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내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미국의 대선,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이 유로존과 관련된 이슈들까지 여러분들 시장을 대응할 때요, 가장 큰 악재라고 본다면 단연 불확실성입니다. 이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져 있는 그 길을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걸어가고 있다면 과연 어떤 투자자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게 될까요? 대응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이슈들이 좀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만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할 때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런 불확실성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난 그 다다음 주부터는 조금 공격적으로 시장 흐름들 보고 투자를 해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느 정도 이 불씨가 꺼졌다고 생각했던 그리스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졌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시장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 종목 전부 다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특히나 손실이 좀 크신 종목들을 위험 관리 좀 같이 하시고 그리고 좀 수익을 꾸준하게 내고 계신 종목들은 중간중간 수익을 좀 챙기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스토리텔링에서는 그리스에 대한 이슈를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들을 봐야 여러분들이 이 시장 대응을 하실 수 있고 종목별로 대응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내 포트폴리오와 관련되지 않은 얘기라고 하더라도 조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종목 혹은 업종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